자, 우리 이제 이어서 부가가치세는 그럼 어떤 거래에 대해서 다 부가세를 과세를 할지,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니 해당 거래, 그 거래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책 132페이지 과세 대상, 크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부가세를 과세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가세 과세하겠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상 거래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판매, 서비스 공급, 재화 수입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1번 재화.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 중에 재화는 어떤 것을 말할 거냐? 형체가 있는 유체물과 형체가 없는 무체물로 구분을 하겠다. 예를 들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등은 유체물, 전기나 가스, 열 보이지 않지만 얘들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를 하겠다. 자연력 및 권리까지 포함이 됐다. 무체물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부가세에서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보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실제 공급은 아니나 공급으로 보는 것들 뒤에서 배울 건데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해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보다는. 해서 내용들은 그냥 훑어만 보면 될 것 같아. 2번 용역. 용역이란 쉽게 말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그래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를 하겠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책에 보시면 건설업, 운수업 132페이지 용역의 공급에 보고 있어.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식당 같은 것들 등등이 있으니까 해당 여기 업종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132페이지 나와 있는 업종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느낌적인 것만,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해주는 서비스,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음식 제공, 식당에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이런 것도 용역의 제공이니, 용역의 공급이니 과세하는구나.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들 세부적으로 좀 보겠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큰 틀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나 볼 거예요. 책 133페이지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밑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체물 또는 무체물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 한다. 그럼 계약에 의한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매매계약,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것들. 1차적으로 매매계약,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죠. 매매. 예를 들면 현금 판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외상, 돈은 못 받았지만 물건을 판 것이니 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할부, 장기 할부, 얘들 다 뭐 때문에, 우리 회계상 어떤 원칙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까요? 그쵸? 발생주의. 돈은 못 받았지만 우리 물건을 팔았으니, 공급했으니 얘 판 걸로 보겠다. 돈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할부로 팔았을지라도 얘 공급으로 보겠다. 다 배웠던 거죠. 우리 재고자산에서 위탁 판매, 기타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고, 가공 계약, 얘는 별표 2개. 자, 밑줄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전부 또는 일부 동그라미 치시고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을 가공계약이라 하고, 얘는 우리 지금 어디 배우고 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참 얘와 반대로, 자 정리를 해보면,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라고 치면, 부담해서 가공했으면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내가 자재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단순 가공만 하는 거야. 얘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가공 서비스만 제공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해서,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를 하겠다. 얘도 시험 문구 중에 나오는 부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답으로 되게 딱 좋잖아. 다음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또는 다음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놓고, 자기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을 했다. 이건 용역의 공급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교환계약,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계약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우리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에서 봤던 거, 동종자산의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회계랑 세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경매, 수용, 현물 출자 등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건데, 다만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절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가장 큰 게, 국가에서 이제 국가 사업을 위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 땅에다가 국가에서 사업을 하겠대. 그럼 난 어쩔 수 없이 국가한테 토지를 팔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땅이었는데 국가를 위해, 국가의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파는 건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매긴다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러니 이런 수용, 국가 등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절차라면 그거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을게,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치시고, 뒤에 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나와 있다. 재화의 공급 의제 133페이지, 얘 별표 5개. 재화의 공급 의제는 뭐냐? 의제. 그럼 의제라는 뜻부터 좀 알아보자. 의제란 회계나 세법에서 자주 출제라기보다 나오는 용어예요. 의제, 간주. 비슷한 용어로 간주. 실제 그것이 아니지만 실제 그것으로 보겠다. 실제로 보겠다. 의제나 간주는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겠다. 그럼 무엇이냐?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실제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실제 판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지만 너 이거 판 걸로 볼게 라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이거 혜택일까요? 제재일까요? 그렇죠. 제재일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판 게 아닌데 판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나한테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럼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은 건 결국 제재겠지. 왜 제재를 가하느냐 보시겠다. 하나하나 보실게요. 그렇다면 우선 밑줄, 크게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로 구분을 한다. 크게 4가지로. 이런 경우에 팔지 않았지만 판 것으로 보겠다. 자가 공급은 다시 3가지로 구분이 된다.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책에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유지를 위한 비용. 세 번째,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그리고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 시 전존제가 있는데 내용 하나하나 보실게요. 133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가 공급이란 밑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컨셉으로 보면 네가 물건 팔려고 생산하거나 취득했을 때 나는 너한테 부가세 공제라는 혜택을 줬어. 그런데 너 이거 안 팔고 네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그럼 나 너한테 판 걸로 볼 거야. 자, 다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거나 제조했어. 그러면 생산과 제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를 해줄 거야. 왜? 너 이거 물건 팔려고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니까 여기와 관련된 부가세에 대해 공제 줄게, 혜택을 줄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얘 자동차 만든 거 안 팔고 자기 내부적으로 쓰네. 그러면 부가세 공제는 받아놓고 너 개인적으로 쓰니 이거 너 스스로한테 파는 걸로 볼 거야. 이런 컨셉이에요. 자, 첫 번째, 면세사업 전용. 겸용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거야. 밑줄 별표. 다만 생산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밑줄 별표. 무슨 말이냐? 내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야.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를 아예 제외시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둘 다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과세를 위해 물건을 생산하고 제조해서 여기서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어. 물건을 사면서 발생된 매입세액 부가세를 공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우선 혜택을 받죠. 매입세액이라는 혜택을. 그런데 얘 혜택을 준 이유는 너 과세한 이거 나중에 팔 때 그만큼 부가세 내니까 거기서 깎아주는 거야. 즉 물건을 판매할 때, 물건 공급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니 거기서 공제해 주려고 혜택을 준 건데 너 이거 매입세 받아놓고선 면세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 혜택은 받아놓고 매출할 때 세금은 안 내고 국가 입장에서 세무사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 그렇죠? 하겠지. 나빠하겠잖아. 국가에서는 얘 꼴보기 싫겠지. 공제 받을 건 다 받아놓고 판매할 때는 쓸 때는 부가세 안 내고 이러니 너 매입세 공제받은 것들 면세사업에 쓸 거면 부가세 내. 재화의 공고로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다면 그거 면세 사업한테 판 걸로 볼게. 다만 너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없으면 너 혜택 본 것도 없으니 재화 공고로 보지 않을게. 다만 별표 치세요. 제약을 가하는 건데 당초에 네가 혜택 본 게 없으면 제약 가하지 않을게 라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한 사용.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팔려고 만들었는데 해서 만들면서 발생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줬는데 얘 내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네. 자동차 안 팔고
지네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네? 그러면 니네 회사 자체한테 판걸로 볼 거야. 용어를 보시면 영업용과 세법에서 영업용과 업무용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업용과 업무용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업용은 예를 들면 우리 택시 회사나 자동차를 들면 택시 회사, 버스 회사 영업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에서 내부 관리자가 우리 이제 외근도 다니고 하니 우리 이거 자동차 써라고 한다면 얘는 업무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영업용은 자동차로 봤을 때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를 의미하고 그 외에 내부 판매 부서에서 외근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업무적, 즉 비영업용이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업무용과 비영업용이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밑줄, 다만 생산 취득 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제외하겠다.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매입세, 당초에 매입세 받았으면 너 이거 비영업용으로 쓰면 공급으로 봐서 매출세 부과할 거야 인데 또 당초에 만들면서 부가세 공제 안 받았으면 그거 그냥 봐줄게,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 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는 여태까지 제약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가 공급 중에 세 번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보시면, 자, A에서 내가 사업장이 두 개야. A 사업장, B 사업장. 근데 A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고 B는 물건을 판매하기만 해. 우리 사업장이 두 개인데 A는 물건을 만드는 사업장, B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장이야. 그러면 우린 같은 사업장에서 물건 주고 받으니 매출과 매입을 봤을 때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110원이 들었어. 100원이 들었다 치자. 세금적으로 세금을 100원 부담했는데 우리 물건 판 건 없죠. 해서 A 사업장은 100원을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데 이제 이 물건 B한테 넘겨갔어. B 사업장은 A한테 물건을 받아와서 판매만 이루어지니 매출만 일어나겠지. 200원에 판다. 매입은 없지. 이거 사업장, 우리 같은 사업장이니까 물건 사오는 거 아니잖아.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기만 하니까.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데 물건 판매하는 걸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 물건 사온 건 없고 물건 판매만 있으니 200원에 부가세 납부가 있겠지. 그렇다면 A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만 받고 B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부가세 납부만 해. 그런데 부가세법은 환급이 신고일로부터 대략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납부는 신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200원은 납부가 된 상태인데 100원은 나중에 들어와. 자금 흐름에 압박이 생기겠지. 이거 통틀면 100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200원 지금 내고 한 달 뒤에 100원 받고,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니 야, 니네끼리 주고받는 거, 이게 만약에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B한테 주는 거라면 B한테 줄 때 이거 물건 파는 걸로 볼게. A야, 너 B한테 이거 판매 목적으로 이동하는 거라면 니네 같은 주머니이지만 이거 판매한 걸로 봐줄게. 어찌 보면 얘는 3번은 혜택이에요. 자금 흐름의 압박을 좀 줄여주기 위해 해서 A가 B한테 200원 주고 팔았다 라고 한다면 A는 매출 200원, 매입 100원 해서 1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이 될 테고, B는 200원에 팔았는데 얘 200원에 사온 걸로 보니 얘 남는 거 없다. 아, 낼 거 없구나 해서 A가 B한테 줄 때 100원만큼 바로 납부만 해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원만큼의 자금 흐름에 여유가 생기겠지. 지금 당장 100원만 내면 되니까. 원래는 200원 내고 한 달 뒤에 100원 돌려받는 거였는데 지금 100원만 내. 나중에 돌려받는 거 퉁치고 100원만 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이 두 개인데 판매 목적으로 B가 판매 목적으로 A가 B한테 주는 것은 판매한 것을 보고 계산하겠다. 세금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혜택이겠지. 다음 개인적 공급. 지금까지 간주 공급, 의제 공급에 자가 공급을 받다. 그럼 큰 카테고리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자가 공급은 어찌 됐건 네가 팔려고 생산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그래도 네 영업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썼다라고 보는 건데 면세 사업을 위한 거나 타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거나 자가 공급 내 업무를 위해 쓰는 것은 업무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거라 자가 공급으로 구분을 하지만 개인적 공급 얘는 순수하게 물건을 만들려고 물건을 팔려고 만들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 제조 생산을 했는데 지극히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얘 뭐 그쪽 일가에서 우리 집에서 이거 차 한 대만 쓰자 라고 한 거야. 이거 우리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한 건데 한 대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쓴다. 그렇다면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데 너 이거 공제는 받을 거 다 받고 네 개인적으로 쓴다? 나 이거 용납 못해. 그러니 너 개인적으로 쓴 거 너 개인한테 판 걸로 할 거야. 부가세 과세할 거야 라는 거예요. 밑줄. 다만 생산 취득 시 매입세 공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그렇지만 너 당초에 매입세 공제받은 거 없으면 그래 너 개인적 쓴 거 그냥 써. 우리 부가세 과세 안 할 테니까. 왜? 공제받은 거 없으니까. 자 보시면 동그라미 1.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특수 관계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줬던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판 경우에는 그거 개인적 공급으로 너 부가세 과세할게.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있으면. 밑줄 별표. 다만 공제 받은 거 없으면 그냥 너 알아서 해. 과세 안 할게.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밑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 이제 자동차는 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할까요? 핸드폰을 이제 소비자에게 팔려고 만들고 했어요. 생산했어. 해서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핸드폰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이런 경우는 너 이거 판 걸로 볼 거야. 되셨죠? 그런데 내가 무상으로 증여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는 너 이거 판 걸로 안 볼 거야. 자 보실게요. 매입세에 공제되지 않은 것과 당초 매입세에 공제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동그라미 1, 2, 3 별표 치셔야겠지. 예외적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상 증여 내가 팔려고 만든 것을 사업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볼 건데 이 동그라미 1, 2, 3번의 경우에는 판 걸로 안 볼게. 동그라미 1. 견본품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 우리 화장품 살 때 샘플 같은 거 주시죠. 화장품 많이 사면 샘플 주잖아. 그런 샘플 같은 거 줄 때 이거 판 걸로 보겠다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거 홍보 목적으로 만든 견본품 샘플인데 이것까지 판매된 걸로 보면 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하니 이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동그라미 이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스크림 사면 우리 집이 한 3-40분 걸려요 라고 하면 녹지 말라고 드라이아이스 넣어주죠. 그러면 이 경우에 아이스크림 가격과 드라이아이스 가격 별도로 매겨서 이거 부가세 내 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가혹하니 우리 이거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 별도의 판매로 보지 않겠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또는 숟가락을 주는데 이 숟가락 주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별도의 판매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숟가락은. 그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적용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 내가 구호 물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파는데 특별재난구역 뭐 예전에 태안에 기름 유출이 있다든지 해서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물품을 보냈어. 나는 좋은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재난 물품을 보냈는데 국가에서 이거 세금 납부하라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지. 그러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거 과세하지 않을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당연히 파는 걸로 보면 안 되겠지. 좋자고 하는 일인데. 마지막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는 뭐냐? 약간 얘는 슬픈 느낌이에요.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려고 이제 만들고 준비해놨어. 생산까지 마친 상태다 해서 얘도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태인데 다 만들어놨는데 장사가 좀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되니 우리 폐업했어. 그럼 얘 우리의 어디로 남아있다?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겠지. 그렇다면 이거 야, 너 좀 폐업해서 너 슬프긴 하겠지만 이 남아있는 거 어차피 팔 거잖아. 중고로도 팔 거잖아. 그러니 이 남아있는 재고자산 네가 너한테 판 걸로 볼게.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폐업한 것도 슬픈데 남아있는 재고자산,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해서 나한테 판 걸로 보겠대 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대. 어찌 보면 좀 가혹한 조항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그거 받은 거 토해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다만 밑줄 생산 취득 시 매입세 공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그래, 너 당초 매입세 공제 받지 않은 것 있으면 그거 빼. 그거는 과세 안 할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는 때에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기 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폐업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나한테 남아있는 경우에는 나한테 판 걸로 보겠다. 잔존시, 폐업시 잔존재화. 자, 우리 여태까지 제가 밑줄 처리한 거 보셨어요. 다만 당초 생산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어디에만 없던 것 같은데? 어디에만? 그쵸? 혜택 줬던 거. 판매 목적 타삽장 반출. 얘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단서 조항을 갖지 않은 거야. 다만 매입세 공제받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받지 않았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의제 공급, 간주 공급으로 봤던 내용이에요. 자, 다음 135페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얘도 별표 한 3개. 크게 내용을 보실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판매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첫 번째 담보 제공.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 집을 담보를 설정해 놨어. 그럼 이 집 담보 목적인 거지 판매한 건 아니죠. 내가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은행에 내 상가 판 거예요? 아니죠. 잠깐 담보로 놔둔 거지. 그래서
순순히 담보 제공 목적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거야. 해서 담보물이 넘어갔네. 담보물이 담보 설정된 물건이 내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공매됐다면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지. 그때서야. 지금 당장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판 게 아니니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다만 나중에 너 돈 못 갚아서 이거 파는 경우, 경매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거 판 걸로 보겠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2번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얘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왜? 혜택 주려고. 자, 사업을 A가 영위하던 사업을 고스란히 B에게 넘기는 거야. 포괄 양도.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너 이거 고스란히 넘겨받아서 사업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거래로 보지 않을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려면 이 요건 충족해라. 자, 물적 요건과 인적 물건을 모두 다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돼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밑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도 고스란히 넘겨받고, 기계가 있다면 기계도 고스란히 넘겨받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한다면 식당의 집기구들 또는 종업원들 고스란히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야. 대표자만 변경이 된다라는 거지. 이럴 때만 너 이거 사업 주고받을 때 부가세 과세 안 할게. 다만 다 넘겨받는 게 원칙이지만 아래 것들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좀 봐줄게. 어떤 것이 있냐? 동그라미 1번, 2번. 미수금과 미지급,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건물에 관한 것. 미수금도 넘겨받으면 좀 가혹하겠죠. 그 A 사업자가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근데 이것까지 또 넘겨받아야 된다면 어찌 보면 좀 가혹하잖아. 그러니 업무와 관련 없이 받을 돈이 있으면 그거는 제외해 줄게. 되셨죠? 다만 모든 권리와 의무는 넘겨받아야 한다라는 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3번 조세의 물납. 이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내가 상속을 받았어. 우리 이제 조상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나한테 해줬네. 그런데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지금 당장 돈이 세금 낼 돈이 없으니, 또는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 물건, 건물이나 토지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거야. 나 세금 낼 돈 없으니까 내 건물 가져가. 슬프긴 하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내 건물을 국가한테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그렇다면 이 건물 팔 때, 건물 국가한테 낼 때, 이거 내 건물 돈 없어가지고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까지 과세를 한다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을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4번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상의 원인의 수용, 법률상에 따른 공매, 경매.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어쩔 수 없이 수용되거나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에는 그거 국가를 위한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이니까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 이런 내용이세요. 되셨죠? 해서 재화의 공급보다는
재화의 간주 공급, 의제 공급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책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가 재화의 공급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재화의 공급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볼 테니 복습도 해주시고 예습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용역의 공급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급보다는 공급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